여러분 안녕하세요. 마그넷 커플이에요. 너무 오랜만에 카메라를 켰습니다. 저희가 원래 결혼식을 안 하고 먼저 집부터 구한 다음에 같이 살고 있었는데 드디어 이제 결혼식도 하고 또 저희가 신혼여행도 갔다 오고 뭐 일도 많고 그래서 저희가 열심히 한다고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그 말씀을 드리자마자 거의 지금 몇 개월이죠? 거의 5개월? 5개월. 5개월 넘게 영상을 안 올리다가 이제 더는 늦출 수 없을 것 같아서 다시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저희가 누군지 모르시는 분들이 아마 대부분이시겠죠? 아마 보시면 아시겠지만 남편은 완전 찐 ISTJ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저는 찐 ENFP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MBTI를 간이로 검사도 했지만 정식으로 센터에 가서 검사를 몇 번 해봤거든요. 근데 진짜 양극단적인 ETJ와 MFP가 나왔어요. 저희의 그런 상반되는 성향에 대해 이야기하는 그런 채널입니다. 일단 ISTJ 하면은 딱 떠오르는 특징이 계획을 선호한다, 계획적이다. 여기에 대해서 좀 상세 설명을 해주시죠. 계획적이고 그런데 보통 이제 그런 계획이 업무적인 면에서 많이 발현이 되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연애할 때도 계획적인 면이 많이 드러나긴 하는데 만약에 상대방이 또 계획적이다 그리고 상대방이 리드하는 편이다 그러면 굳이 내가 계획을 다 일부러 하려고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이제 데이트 계획을 그 ISTJ가 세웠는데 그 계획대로 진행이 안 된다 그러면은 좀 스트레스 받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신랑을 경험했잖아요. 제가 좀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저는 완전 즉흥적인 P여서. 근데 또 제가 생각하고 예상하고 염려했던 것보다는 ETJ가 덜 계획적이었어요. 연애에서는. 근데 일적인 부분, 업무적인 부분에서는 정말 철두철미하게 계획을 짜더라고요. 근데 이제 연애에 있어서는 계획대로 움직이지 않아도 막 크게 스트레스 받아 하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네, 왜냐면 그 ISTJ 일반적인 특징이 그 삶의 루틴이 보통 뭐 회사집이 끝이기 때문에 여행에 대해서 잘 모르고 뭐 혼자 여행 가본 적도 없고 잘 몰라요. 근데 여행을 가게 된다. 연인이나 뭐 친구들이나 보통 이제 연인하고 여행을 가게 된다. 그러면 첫 번째 여행에서는 잘 보이려고 이제 인터넷 서칭 해가지고 나름대로 계획 세울 수는 있는데 그 이후부터는 이제 만약에 상대가 계획을 잘 세우고 여행에 대해서 많이 안다 하면은 뭐 굳이 내가 계획 세우지 않고 상대방이 이제 아는 지식을 바탕으로 정보를 바탕으로 그냥 그 사람 따라가는 것도 전 되게 좋았거든요. 그러면 자기 계획적이잖아. 만약에 상대가 계획을 더 열심히 짜고 그 계획에 따라주기를 바라면 그러면 좋아? 더? 왜냐면 계획 세우는 것도 어쨌든 이제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는 일인데 상대방이 계획을 세워주면은 너무 좋죠. 근데 연인이 처음부터 나는 계획을 잘 못 세우고 너가 ISTJ인 너가 계획을 세워줬으면 좋겠어 라고 말한 상황이면은 계획을 충실히 세우거든요. 이제 그게 이제 나의 역할로 된 거잖아. ISTJ 역할로 된 거잖아. 그러면 그 계획에 잘 따라와 줘야 돼. 그 계획에서 어긋나는 행동을 자꾸 하면은 스트레스를 아주 많이 받게 되거든요. 그것도 반대로 그 남자친구나 여자친구가 ISTJ인데 그 상대방이 여행을 많이 다녀보고 아는 곳도 많고 가고 싶은 곳도 많다. 그러면 상대방이 그냥 가고 싶은 대로 맞춰주는 것도 좋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기야 오늘 데이트를 내가 계획했어. 내 계획에 따라와. 이러면 좋냐는 거지. 좋지. 너무 좋지. 그래? 근데 자기가 원하지 않는 스케줄일 수 있잖아. 그 대신 사전에 이제 말은 해줘야지. 사전에 말을 해주라고? 계획을 사전에 얘기하라고? 그치. 근데 만약에 이제 나는 계획을 일일이 다 세우는 편이 아니다. 즉흥적인 편이다. 라고 하면 그걸 미리 말해주면 돼요. 나는 즉흥적인 사람이니까 나는 여행 가서 그때그때 나의 느낌에 따라 가는 사람이다.
라는 걸 미리 말해주면은 그걸 인지만 하고 있으면 돼. 아, 그럼 괜찮아? 그럼 그러면 괜찮아. 내가 자기한테 만약에 자기한테 나는 즉흥적인 사람이고 뭔가 이렇게 계획 짜는 것도 싫어서 나는 그냥 일단 가서 발길 가는 대로 그렇게 가는 게 좋아 이렇게 했을 때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모르는 그 상황을 다 받아들일 수 있어? 아, 물론 이제 여자친구, 연인이니까 이제 원하는 걸 최대한 이제 맞춰주려고는 하지. 대신에 큰 건 정해줘야지. 뭐 어딜 갈 건지 정도는 알고 숙소 예약은 뭐 해놔야지. 아, 숙소 그냥 가서 정하자. 아, 그러면. 그럼 싫어. 아, 그러면 가는 내내 불안해요.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계획이 좀 있긴 있어야 되네. 큰 거는 정해줘야 돼요. 뭐 어디 지역을 갈 건지, 아. 어디서 잘 건지, 뭐 이런 것들 큰 거는 좀 대충 정해줘야 안 불안해. 근데 그거 정하면 그냥 다 정하는 거 아니야? 그건 그냥 계획적인 여행 아니야? 그게 무슨 계획이야? 아니 어디 갈지 다 정해진 거면 계획적인 여행이잖아 그게. 여행을 가는데 당연히 어디 갈지 좀 정해야지. 아니 그러니까 당연히 어디 갈지는 아니지. 예를 들면 제주도 간다. 딱 그냥 제주도 가. 그것만 정하면 되는 거 아니야? 계획적인 여행이 아니라면. 즉흥적인 여행이라면. 그거 좀 힘들어. 왜냐면 나는 이제 차도 렌트해야 되지. 그러면 차를 몇 시에 그 대여를 해서 언제 반납할지도 나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전기차로 예약할지 그냥 일반 내연기관으로 할지도 여행 루트에 따라서 이게 뭐가 더 돈을 세이브할 수 있을지가 나뉘어지니까. 그럼 그거를. 자기 계획이 좋은 거네. 계획적인 여행이 좋은 거네. 즉흥적인 여행을 싫어하는 거네. 그렇지. 아, 근데 이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보통 ISTJ라고 하면은 무조건 계획을 세운다. 이렇게 또 오해할 수가 있잖아. 그래서 만약에 남자친구를 사귀었는데 얘가 ISTJ인데 여행 갈 때 계획도 안 세우고 나 안 좋아하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근데 그건 좀 너무 섣부른 생각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그 상대방이 여행을 좋아하고 즉흥적인 여행을 이렇게 좋아한다는 사실을 안 상태라면 최대한 거기 맞추려고 하기 때문에 계획을 안 세울 수 있어요. 그 사람을 일부러? 위해서. 일부러. 그리고 그 사람이 뭐 즉흥적인 여행을 몇 번 그 사람과 같이 했는데 결과가 좋았어. 별로일 줄 알았는데 되게 갔다 오니까 되게 좋았어요. 그러면 이제 점점 계획을 안 세우겠죠. 거기에 적응해 나가겠지. 그래서 그건 오해하면 안 돼요. ISTJ 남자친구가 있는데 또는 여자친구가 있는데 계획을 다 세울 줄 알았더니 계획도 안 세우네. 맨날 내가 가자는 대로만 가네. 이렇게 한다고 해서 나를 안 좋아하나? 이렇게 생각하면은 안 된다. 아 그리고 객관적이고 논리적이다. 객관적이면서 논리적이다. 아, 그렇죠. 이제 객관적이고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플러스 이제 공감 잘 못한다. 그래서 이게 저희도 항상 다툼의 주되는 원인이 되거든요. 대학생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직장인일 수도 있으실 텐데 뭐 신분이 어떻든 간에 늘 걱정이나 고민이나 뭐 화나는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ISTJ 연인한테 가서 말할 때 특히 이제 그 상대방이 남자라면은 ISTJ가 남자라면은 더 그런 것 같아. 그 얘기를 듣고서 감정적인 그 공감과 위로를 해줘야 되는데 듣고서 그렇게 계속 판단을 하고 이거는 너가 좀 잘못한 것 같은데 또는 회사 생활하면서 그런 상황을 마주쳤을 때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런 말을 이제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연인이 뭔가 속상한 일이 있는데 자기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 속상한 게 이해가 안 될 수 있잖아. 이해가 안 되고 객관적으로도 그렇고 논리적으로 뭔가 앞뒤가 안 맞다고 느낄 때 그러면은 이 속상한 게 전혀 느껴지지 않아서 공감 못 한다는 거잖아. 아, 근데 이것도 ISTJ가 약간 단계가 있는 것 같아. 연애 경험이 별로 없는 그 사회화가 덜 된 ISTJ는 진짜 공감 못하고 너가 잘못했어 이런 식으로도 막 직설적으로 말하는 ISTJ가 있을 수 있어요. 특히 나이도 약간 어리거나 좀 사회 경험이 좀 부족하거나 그래서 아직 경험이 좀 부족한 분이라면 공감을 못하는 걸 넘어서 오히려 탓할 수도 있어. 넌 왜 그러냐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어느 정도 경험이 좀 쌓이고 서로 좀 싸워도 받고 시행착오를 좀 겪은 ISTJ면은 이제 공감은 해. 그 머릿속에 입력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러면 싸운다. 이게 입력이 돼 있기 때문에 힘든 얘기를 나한테 한다? 아, 그럼 힘들었겠다. 아, 그 사람 왜 그래? 이렇게 한두 마디는 하는데 한두 마디 뒤에 꼭 근데 그거는 좀 내가 생각했을 때는 너가 잘못한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이 말이 내가 말을 안 하려고 해도 나와. 근데 그니까 그게 힘들었겠다. 이게 노력의 결과물이라는 거지. 진짜 공감이 돼서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아, 진짜 공감되는 상황도 있지. 근데 공감이 안 되더라도 내 경험상 직설적으로 말하면 싸운다는 그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내가 외운 대로
이제 힘들었겠다. 그 사람 진짜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한두 마디 정도는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최대한 공감하려고 하는데 자꾸 이제 공감보다는 질문을 하게 되는 것 같아.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행동했는데? 그게 어떤 상황인데? 너는 왜 그렇게 말하게 되었는데? 막 이런 식으로 자꾸 이제 질문하고 막 분석하려고 하는 것 같아. 그러면 이거를 좀 연인의 입장에서 이티제를 이해해보고자 했을 때 이티제 앞에서는 최대한 좀 감정적인 표현을 최소화하는 게 좋은 걸까? 감정을 다루는 일 자체가 사실 힘들어. 특히 이제 여자친구가 감정형이다. 이러면 나랑 표현 방식도 다르고 서운함을 표현하는 방식도 다르고 그 서운함을 받아들이는 방식도 다르기 때문에 그 감정적으로 나한테 말을 한다? 그러면 머릿속이 굉장히 복잡해지죠.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지금 다른 말인데 이 사람은 어쨌든 듣고 싶은 말이 있으니까 일단 공감의 말을 해줘야 되는구나. 이거 자체가 좀 힘든 일이야. 왜냐면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그 외운 말들을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학습된 말을 뭐 미리 해야 되는 거니까 힘들지. 이티제의 연인 상대 입장에서 이티제는 연인이 감정적인 이런 표현과 감정적인 교류를 원하는 걸 줄여주거나 그러니까 최소화하기를 노력해줬으면 좋겠냐는 거야.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했을 때. 감정적인 표현을 덜 해줬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나의 성향을 이해해주고 배려해줬으면 좋겠다. 인 거죠. 왜냐면 나의 성향은 감정적인 대화를 하는 거를 힘들어하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이해되고 설명을 해주는 거를 바라는 사람이니까 나한테 서운한 게 있어. 그러면 나 서운해를 먼저 말하지 말고 내가 왜 서운한지 상황을 먼저 설명해줘라. 그걸 바라는 거지. 감정을 표현하지 말아라 이게 아니라. 그치. 그때 이제 자기처럼 이렇게 먼저 설명을 하고 그래서 서운했어 이렇게 말하면 너무 좋은데 감정적인 사람들은 이 서운함이 조절하기 어려우니까 나 정말 서운하고 억울했어 이게 먼저 나가는 거거든 이런 표현이. 이걸 조절하기가 혼자 어려우니까 내 옆에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이 감정을 공감받고 위로받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근데 이것조차도 이게 좀 뭔가 힘들고 이게 버거워서 좀 자기한테 말을 안 해줬으면 좋겠냐는 마음이 조금 있냐는 거지. 지금처럼 이제 문제가 없는 상황이면 당연히 아니라고 하지. 근데 이제 갈등 상황으로 들어가면 지치죠, 솔직히. 그게 힘들 수 있지. 그래서 여러분, 이 문제 때문에 싸우고 갈등이 일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저희도 그렇지만 아마 성향이 다른 사람, 특히 이성형과 감정형, 배우자나 연인들은 이 문제 때문에 엄청 많이 싸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정말 어려운 문제고 서로 이해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인 거는 진짜 확실한 것 같아요. 왜냐면 맞지. 대부분 갈등이 이것 때문에 일어나요. 그래서 보통 상대방이 서운한 걸 말하면 ISTJ가 공감을 잘 못하고 잘 못 받아들여. 나를 생각해. 나는 그러려고 한 게 아닌데 내 입장에서 항변을 해요. 나는 일부러 그런 게 아니야. 그리고 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이걸 합리적인 이유가. 심지어 너를 위해서야. 이런 식으로 이제 막 말이 나오는 거고. 감정형인 사람들은 내가 상황 설명해달라는 게 아니잖아. 내 감정이 이러니까 공감을 해달라고. 힘들었겠다. 공감을 해달라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마 PTSD 오시는 분도 있으실 텐데. 대부분이 아마 이런 상황일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근데 진짜 어쩔 수가 없어요. 성향이 다른 사람들이 만나면 이 문제가 아마 평생 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나는 내가 처음에 궁금하고 좀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부분은 나는 이제 감정적인 사람이잖아? 근데 나는 만약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어떠한 감정의 변화를 겪었어. 억울한 일이 있었고 서운한 감정이 있었고 화나는 감정을 느꼈는데 그 사소한 감정까지도 나한테 공유를 해주지 않으면 나는 그게 되게 서운할 것 같거든? 그런 감정도 억울한 일이 있었는데 왜 나한테 이런 억울한 감정을 표현하지 않았지? 이게 나는 되게 서운해 했을 것 같아. 나라면. 그래서 당연히 상대도 그러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나는 보통 연인 사이에는 비밀이 없어야 되니까 최대한 가까운 게 좋다고 이제 다들 말씀을 하고 나도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니까 나는 사소한 것까지도 이렇게 같이 공유하고 교류를 하고 싶어서 얘기를 한 건데 상대방이 만약 그런 게 버거워한다 이런 거를 난 자기를 만나면서 좀 더 깊게 깨닫게 된 거지.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본 적도 없고 아예 이런 생각 자체를 해본 적이 없어요. 감정이 뭐 어떻고 저쩌고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절대 없고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연인이나 부부간 신뢰관계인데 그거는 사실에 관한 것들이에요. 내가 뭘 했는데 A를 했는데 B라고 말하거나 아니면 내가 A에 있었는데 B에 있다고 말하는 그런 것들에 관한 거지 뭐 감정을 뭐 내가 전하네 뭐 만해 이런 거는 아예 생각 자체를 나 안 해봤어. 이렇게 이 사고방식이 달라.
감정형과 이성형이 만나면 그 성향이 상극인 사람들끼리 만나면 이 부분이 진짜 힘든데 이거는 MBTI가 될 수도 있고 다른 어떤 수단이 있다면 어떤 수단을 통해서 서로 이해하려고 진짜 노력하는 과정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뭔가 한 가지 좀 이렇게 팁을 드리자면 저는 약간 남편한테 이런 낭만적인 부분 이런 건 좀 포기를 했거든요. 이런 걸 기대하는 거를. 그래서 그냥 그러니까 주문을 하는 거예요. 입력을 시키는 거예요. 나 이러이러한 일이 있어서 나 오늘 좀 기분이 나빴어 라고 말하면 아 그래? 그랬겠다. 이 말을 꼭 해달라고 처음에. 그걸 이제 주문을 했어요. 근데 남편은 이제 그게 입력이 돼서 그게 이제 그대로 출력이 돼가지고 이제는 아 그래? 그랬겠다. 힘들었겠다. 이런 말이 이제 바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진짜로 나를 공감해서 그런 말 한 게 아니라는 게 너무 잘 느껴져도 그래도 괜찮아요. 서운하지 않더라고요. 예전보다는. 차라리 원하는 정답을 알려주고 그걸 입력시키는 게 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대화를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